무슨 동이죠? 중원구 상남시 예, 상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동에 3001-1번지 3001-1번지 예, 힐링센터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군 동기생인 우리 이종화 박사님 박사학위 논문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읽어봐야죠. 예, 성격 유용. 자, 이 박사학위 통상 우리 군 출신들은 안보 관련 이런 걸 좀 많이 하는데 새로운 분야에 또 이걸 만드셔서 박사학위로 이렇게 이제 좋은 비즈니스를 하실 텐데 반갑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한번 줘 보십시오. 앱을 하나 까시는 겁니다. 앱 까시는 거. 자, 있습니다. 앱을 까시죠. 예. 그 여기 플레이스토어에 예. 돋보기에 예. 한글이든 영어든 유스트림 서버가 엄청난 겁니다. 유스트림이라고 하는 앱을 깔겠습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무료니까 설치하고 설치가 바로 될 겁니다. 동의하고 요거 이제 2007년도 미국 설립한데 이게 설립자가 이라크 참전 우리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요. 그 양반이 이제 크게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사이드 강남 할 때 이걸로 지상 중계 브라질 어디 이걸로 다 했고 오마바도 이걸로 해서 미국에 전부 다 유튜브는 저리가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라이브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빨간 녹화 끝나면 동영상에서 이제 들어와서 동영상 된 것들 여기에 제가 개인 채널 주소를 알려드리면 그거를 찾아 들어가면 지금 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아라고 유니피케이션 하나의 코리아 근데 제가 한국통일진흥원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코리아 유니아 코리아 하나의 유니피케이션을 하자. 그 통일진흥원의 그 UNI 예. 유니아 예. 나중에 코리아. 하나 누구 이제 U자만 치면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하면 제 방송이 현재 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맞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보는 건데 두꺼비한테 이 채널만 알려주면 제가 여기서 현장에서 볼 수 있겠지. 영광입니다. 아주. 이게 이제 바로 7, 8초 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미국 서버 날아갔다 오는 시차 때문에 이런 고화질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기구를 방송하는 데 이상 없고 보는 사람 이상 없죠. 모바일로. 이런 시스템의 라이브 홍보를 지금 부원장이 간파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사모님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당신 스마트폰에 이게 왜 나오지? 전 세계 라이브 방송되는 현장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난 여기서 이제 볼륨을 조금 줄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이제 힐링센터를 하면서 이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 되겠다. 편안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가장 큰 원인은 불편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불편하고 스트레스 뭐.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욕심도 불편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고 내가 다 갖고 있으면 욕심도 없어지는 거고 그 불편함이 없어서 편한 세상을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건데 그럼 편한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 육체적으로 편안해야 되고 마음적으로 편안해야 되는데 그 편안해짐 갖다가 우리가 이 대화를 해서 하는 상담 기법이 있고 약물로 하는 정신적인 약 방법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까 이런 것은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체면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들어가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프로이드도 체면을 통해 가지고 무의식을 발견했고 모든 세계적인 그 유명한 심리학자들은 전부 체면을 연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각종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고 심리적인 문제에서 해방되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해보니까 그런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구나. 물론 체면이 100% 이 만능 열쇠와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 그렇죠. 물론 이 사람의 이제 심리를 평화롭게 하는 데는 종교적인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체면을 다른 방법들과 융합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했을 때는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내가 특히 그 관심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심리 치료를 이 체면요법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해보니까 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사회에서는 NLP라는 용어로 근데 가끔 TV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 양반. 그래. 이거 맞습니까? 딱 하면 무의식 세계 나오고 대화를 그 나오고. 이제 NLP라는 건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고 이 말 속에는 다 언어라는 그 속에는 일종의 신경이 있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편안하다 생각하는 순간 몸이 편안하게 힘이 쭉 빠지고 편안해지는데 당신 예를 들면 누가 뒤에서 움직이면 내가 총으로 쏜다. 그 순간 사람 몸이 굳어져 버리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총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데 내 스스로가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나를 겨누고 있고 그 총으로 인해서 내가 움직이면 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버리는 순간 이것은 그 언어보다 강력한 암시가 되면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플라시보 또는 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플라시보 또 퍼시보 영어로는 퍼시보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갖다 딱 앉혀놓고 사형수에게 눈을 감기 전에는 아주 새빨갛게 그 달궈진 인두를 갖다 눈에 보여주고 그 눈을 감기고 나서 거기다가 찬 걸 갖다 딱 댔을 때 그 사람의 피부에는 댄 거와 똑같은 그런 화상의 자국이 나더라. 이게 이제 플라스보 효과는 뭐냐? 우리 마음에는 이 정신력으로는 그 말 한마디 그게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더라. 그래서 그 믿는 마음, 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 이 우리 체면요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때 여기서는 이제 상호 라포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상호 신뢰관계 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체면의 가장 핵심은 머리가 정상인 사람은 다 된다. 뭐 보면은 이제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또 스탠포드 대학 여러 군데서도 이 체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 체면에 대한 심도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이 있고 또 체면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기서 해보면은 체면에 안 들어간 사람은 못 봤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나도 체면에 한번 이렇게 좀 당하고 싶어서 그걸 경험해보고 싶어요. 네? 어떤 데가 나오는지 TV 나오면은 사람이 정말 없이 이거 이따가 딱 주문 거라니까 이걸 못 뛰는 거예요. 근데 딱 해주면 다 손도 움직이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주문은 아니고 체면은 누가 들어가느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담자라고 그러는데 그 상담 받으러 온 사람이 체면에 들어가는 거지 시술자인 내가 체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안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체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거 이것만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쭉 해봐가지고 체면이 안 된다. 이 사람 누구냐? 어거지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의심이 많고 범죄자들은 자기 비밀이 토론할까봐 안 하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치매에 걸린 사람은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못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치매가 아니고 범죄자가 아니다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이 체면에 들어가더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술을 먹고 블랙아웃, 그러니까 완전히 필름이 끊긴 사람도 체면을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다 재생이 되더라. 본인이 물론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한 90%까지는 본인이 기억을 해내더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해마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고 특히 이제 정신병에서 그 한 사람들이 본인의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약으로만 치료하려고 했을 때는 상당한 그 부작용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정신적인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 이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신병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되 이 체면요법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그 정신력을 또 심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자생력을 키워주게 하는 데는 체면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 기억 상실증 환자도 가능합니까? 그건 내가 이제 치료를 안 해봤는데 그것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73살 먹은 할머니를 갖다가 이제 심리 치료를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아서 약간 체면을 깊게 들었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했는데 본인 스스로 강한 정신력이 있고 또 하려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을 다 기억을 해내고 특히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런 포근함까지도 느끼더라.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는 본인의 전생의 문제까지 들어가는데 그 본인이 저기 초원이 있는 몽고와 같은 그 거대한 초원에서 살던 걸 기억해내더라. 그걸 보고 체면은 어느 것이든 다 과학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과학적이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과학적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증명을 또 할 수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르면 과학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 과학이 현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1억 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를 보면은 원신이라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1억 년 전에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하나의 우리 조상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다음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는 과학이 아니다. 또 미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미신이라고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논리를 같이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거꾸로 그걸 갖다가 증명도 못 해놓는다 이거지. 또 물론 또 기다는 것도 증명을 못 하지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증명을 못 한다는 거지. 특히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그 물질들 발견하는 물질은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 나머지 95%가 암흑 물질이라 그러는데 그 5% 정도밖에 발견해내지 못한 이 과학으로서 100%인 양 지금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95%마저 다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100% 됐을 때는 지금의 미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 비과학적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비과학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신 문제, 예를 들면 이제 전생 문제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전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상당히 입증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그 우리가 마약 탐지견을 갖다 복제를 하고 있는데 마약 탐지견을 복제를 하는 이유가 이제 한 마리 키우는데 한 4천만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4천만 원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은 그대로 복제해야 되는데 모양만 복제를 한다고 해서 마약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약견이 갖고 있는 특성, 성격을 복제를 해야 됩니다. 호기심도 있어야 되고 용감이 그렇죠.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해내야 되는데 서울 이걸 갖다가 복제를 하고 보니까 성격을 그대로 특성을 그대로 복제가 되더라. 그게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구스타프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간의 기억들도 부모님의 기억이 나한테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는 거고 할아버지 그 이상 할아버지 그래갖고 1000년 전에 또는 이 조상이 처음 태초에 존재했을 때 그 기억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롬브로사라는 이 범죄학자는 그 생내적 범죄인 격세 유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원시적인 그러한 특성이 나타났을 때 범죄자가 된다 이런 것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쿠타프 칼융 같이 이렇게 집단 무의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이 단순하게 지금의 이것이 아니고 과거의 기억들이 내려와서 되는 게 아니냐 했을 때 체면에 들어가서 너가 전생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조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을 내가 물려받은 걸 갖다가 현실이냐 끄집어낼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같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과거에 내 전생을 볼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0점장 이론이라고 현대 물리학에서는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기록된다는 또 뭐 그런 이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모르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것이 보도가 되고 밖으로 나간다 했을 때 어딘가는 기록이 된다 이거지. 그럼 이거 뭐냐?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이러한 그 원리가 바로 이 발견되고 발명된 게 아니고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따서 원래부터 있었던 요 렌즈의 효과라는 우리 눈의 그 상태를 갖다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는 거지. 그리고 기억이 된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해마에 기억되듯이 기억되게끔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 우주에 이런 카메라와 같은 그런 이 우리를 촬영하는 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어딘가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CD를 갖고 와서 딱 튼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게 저장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듯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같이 앉아 있는 이 공간 여기를 갖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쫙 그 수많은 이 기억들이 있을 거라는 이 공간에. 그걸 딱 네모 상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 50억 년 그렇게 된 후에는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기술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CD가 그게 CD에 녹화가 돼 있고 녹음이 돼 있는 걸 재생하듯이 그것은 고체 물체에 뭔가 자국이 있으니까 그걸 읽어내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공간 여기에도 우리가 살면서 뭔가 자국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못 보고 그걸 읽어낼 수 없는 과학적 지식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볼 수 있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하면은 태초부터의 모든 걸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체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인데 기체에도 뭔가 우리의 기억을 갖다가 입력을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이 기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는 기체지만 다른 제3의 물질에 봤을 때는 기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건 순수히 모든 과학이 지금 우리 인간 중심의 과학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생명체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참 대단해요. 그래서 이 전생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해보는 문제인데 나는 이제 그보다도 전생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하여튼간 전생이라는 부분이 그 사람의 심리하고 관계가 있다. 쉽게 말해서 전생이라는 것은 무의식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그게 하고 지금 이 사람의 살아있는 이 하고는 그 사람의 심리적 결정하고는 관계가 있다. 심리적 결정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관계가 있더라. 그래서
전생이라는 게 있고 없고는 그보다도 그 사람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 되고, 특히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가라고, 최면수 그 사람은 미래를 가더라 했어요. 하고 자기의 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죽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나도 몰라. 그러나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걸 자각시키고, 또 잘못된 기억은 그걸 갖다가 잘못된 프로그램은 또 교정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제 다른 걸로 쉽게 표현을 빌리자면 컴퓨터의 그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에 어디 고장이 났어요. 에러가 난 거를 아예 코드까지 들여다보면서 그걸 찾아내서 다시 수정 작업을 통해서 정상대로 어떤 그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우리 이종화 박사님은 성남시 여기 현 위치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님이시고, 3, 4년 전만 해도 이제 고위공직자로서 이제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이런 깊은 학문 플러스 힐링이라는 그 분야, 심리치료까지 하신 거 참 대단합니다. 저는 이제 체면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제 6학, 5학년 때구나. 제가 이제 여수에서 그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왔었는데, 그때 그 체면술사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학생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 체면 시건을 보였어요. 그때 보니까 뭐 엄청 신기했겠네. 그때 이제 꼬맹이한테, 우리 학생이었죠. 네 발이 뭐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막 옷을 벗으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 희한하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체면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가 내가 83년도부터 이제 생도 시절이네. 아니요, 예. 졸업하고 이제 이 국가 공무원으로 이제 되고 나서 그때 이 체면을 이제 배웠어요. 그때부터. 그때는 엄청 비쌌어요. 한 달에 20만 원이었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배 이상 봐야 10배 이상 봐야죠. 그때 우리 보험급이 20만 원대. 안 됐을 때야. 거의 20만 원대였으니까. 2, 3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그때 돈이 안 나가지고 우리 딸내미 반지도 팔고 돌반지 뭐 이 반지도 팔고 그래갖고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구력이 원래 또 있으셨구만. 그래서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실험도 해보고 또 내 스스로도 강한 의지를 자기 체면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도움이 됐고,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힐링 센터를 하면서는 준비를 많이 오랫동안 하신 겁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심리를 치료하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이제 대한 체면 심리학이라든가 또 미국에 있는 학교들하고 교류를 통해 갖고 공부를 좀 하면서 이 체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한국에는 이 체면을 이 대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문인으로 아직 직접 하는 게 아직 없는 모양입니다. 아니,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걸 학교에서 정식 과목으로는 학과가 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학에서도 강의는 합니다. 또 이제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도 하고. 근데 이게 자체가 그 체면학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 사입이 아니냐 이 생각도 하는 거고, 또 체면 이게 또 정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또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이 체면은 각본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제가 이 100이면 100 전부 해보면 똑같은 시나리오 가지고는 그 사람을 효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 좋은 말씀이네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려면 임기응변하려면 엄청난 많은 이 임상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개인의 타고난 소질이 있어야 되더라. 타고난 소질이 없을 때는 조금 힘들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타고난 소질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러다 보니까 체면을 공부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래도 이걸 갖다가 의대 마냥 우리 한국에서도 강의한다 하면은 충분하게 더 많은 그렇겠네요. 할 수도 있고 또 특히 요새 그 새로운 창조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창조 경제적 접근에서도 직업을 창출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광운대학교에서 잠시 그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 심리치료하는 그 센터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각 분야들 심리를 치료하는 각 분야에서 하나의 이기주의가 많아가지고 이게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배제하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확장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체면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돼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그게 상당히 다른 방법에 비해서 월등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심리치료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 광고는 일종의 체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상품이 좋습니다. 사세요. 그 사람이 무의식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뭐 백화점에 갔다 하든가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고르려고 할 때 그 상황에서 딱 똑같은 물건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체면의 심리학을 이용한 것이다. 거고 그리고 이제 암시라는 게 이 체면에서는 중요합니다. 자기 암시라는 용어가 있죠. 자기 암시. 자기 암시는 타인 암시. 타인 암시. 암시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에밀 꾀라는 프랑스 낭시에 있었던 그 1800년대에 있었던 그 약제사 그분은 이 말로 암시로만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를 했습니다. 몇만 명을.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암시요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암시요법이 지금에도 하나의 그 큰 치료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말로 치유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그 기적이 여기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라포라는 것은 사람과 나의 이 신뢰 관계, 신뢰 형성, 그리고 믿음. 두 사람이 가진 믿음인데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이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가장 큰 재벌의 친척이다 했을 때 내가 도와주겠다 뭐 어쩐다 하면 사람들은 그걸 진실로 믿습니다. 그만큼 가치를 두는 거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을 때 상대방 입장에서 뭐냐면 저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뭘 못하겠냐 하는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그렇죠. 그 믿음이 곧 내 모든 신경과 내 마음과 육체를 의식까지. 의식, 무의식 뭐 요새는
내면의식, 표면의식 네. 뭐 그런 게 여러 가지 표현 말은 다릅니다만은 네. 내 스스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다 장악하는. 한 예. 이 암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인들한테 불경스러운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 체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체면술사는 예수님이다. 그 말 듣고 그렇게 되네요. 예. 그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져라. 모세의 어떤 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의사를 우리가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저 사람은 나를 낫게 해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프던 사람도 병원에 가면 안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그런 이 암시, 무언의 암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여튼 오늘 개인적으로 또 공직자 또 강원대에서 또 그 관련된 교수님까지 하시고 지금은 힐링 섹터를 또 이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심리 치료를 이제 일반인을 상대로 하시는데 더 큰 꿈을 가지시고 관련 학회를 지금 설립을 하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을 하시면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최근에 뭐 군부대까지 하면서 사병들 요즘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 사병들까지 다 이런 심리 치료로서 개선이 된다면 군대도 좋아질 것이고 결국 가정까지 이 나라 전체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커다란 임무를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아주 굉장히 고맙고요. 이 작은 개인 사무실이지만 이게 나름대로 안에 힐링센터로서의 내부 구조를 갖고 계신데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 뵐 때는 더 좋은 말씀과 실질적인 활동하는 것 관련해서 뭐 또 홍보가 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아유,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